격투기 최악의 악동 바다하리. 그가 킥복싱 경기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밟아버려 경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컨셉이나 캐릭터가 아닌 실제로 어둠의 세계에 몸을 담았었고 징역을 살았을 정도로 별의별 범죄 사건에 휘말렸던 바다하리 선수의 악행으로 난장판이 되었던 경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남자 고등학생이죠. 무규칙 파이터 한마바퀴 조규준 선수와 대한민국 헤비급 복싱 국가대표이자 또 피지컬 괴물로 유명한 헝크 김영규 선수가 모델로 선 체드 티셔츠가 절찬 판매 중입니다. 알파메일 상남자들밖에 없네요. 과거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수량만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미 특정 제품과 특정 수량은 매진이 됐기 때문에 아직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또 수익금의 일부는 저희 채널에서 쭉 해오던 거 있잖아요. 바로 격투기 선수를 후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패션 모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얼굴과 몸매, 점잖은 성격과 화려한 스타일까지 K1의 대표적인 스타파이터로서 선역에 너무나 어울리는 레미 보냐스키. 보냐스키와 바다하리는 캐릭터, 분위기, 그리고 격투 스타일도 완전히 반대라 두 사람의 경기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일으켰죠. 그리고 바다하리와 보냐스키는 격투기 팬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두 번의 명승부이자 논란의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우선 이 둘의 첫 번째 경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냐스키는 2003년과 2004년 K1 월드 그랑프리 우승으로 2000년대 중반을 최전방에서 이끌어가던 스타파이터였습니다. 원데이 토너먼트에 특화된 운영 능력으로 오랫동안 전성기를 유지하던 그가 2007년에도 어김없이 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테판 레코를 1라운드 만에 격침시키며 월드 그랑프리 8강으로 진출하는데요. 8강전의 상대는 K1 데뷔 3년차에 접어든 신예이자 악동 캐릭터로 유명세를 떨치던 바다하리. 루슬란 카라예프에게 당한 논란의 패배 이후 6연승을 기록 중이었으며 세대 교체의 대표 주자로서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대결은 각자의 자존심을 건 신구 대결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과연 이 중요한 경기에서의 주인공은 누가 되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사이드 로우킥의 잽 로우로 응수하는 바다하리, 하리의 스피드와 동시에 로우킥을 차는 보냐스키의 배짱이 돋보입니다. 반 스텝씩 뒤로 무르며 끌어들이는 보냐스키, 카운터에 역카운터로 잽을 내지만 여기까지 예상한 보냐스키의 상체가 떨어져 있고 대신 한 수 위의 스피드로 킥 체크보다 먼저 도달하는 하리입니다. 두 번의 공방만으로도 엄청난 기량이 드러나는 양 선수. 다시 한번 잽 로우, 앞발에 무게를 실어 튕겨냅니다. 스피드 차이로 받아치기가 여의치 않자 선제 공격 시도하는 보냐스키. 보통 잽 로우는 방어 이후에 반격이 정석이지만 동시에 로우를 내는 점이 특이합니다. 백스텝으로 끌어들이기보다 전진을 선택하는 보냐스키. 라이트 타이밍에 인사이드로 흘려내고 차는 발을 뒤로 당겨 사각을 잡습니다. 계속해서 템포를 끊는 하리. 답답해진 보냐스키 플라잉 니킥을 시도하고 생각보다 거센 신예의 반격에 조금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무릎으로 로우를 체크하는 보냐스키. 티는 내고 있지 않지만 하리의 고통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날카로운 바디샷. 꿋꿋이 전진하는 보냐스키. 언제나 마침표를 찍는 쪽은 하리입니다. 잽 로우가 반복되자 잽 타이밍에 다리를 들어주는 보냐스키. 압박을 해보려 해도 타이밍을 끊는 킥 때문에 쉽지 않고 다시 잔발로 빠지면서 끌어들이는 작전으로 변경합니다. 수비 이후를 노려보고 싶지만 영리하게 빠져버리는 하리.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바디 스트레이트. 하리의 전매 특허 기술입니다. 대치 상황에서 절대로 기다리는 법 없이 까다롭게 견제하는 하리. 또다시 바디 스트레이트. 빠져나오는 동작이 너무나 빠릅니다. 타격 공방에서 자꾸만 이득을 챙기는 하리. 하이킥 회수 동작을 체크 훅의 셋업으로 활용하며 성공적으로 1라운드를 마칩니다. 하리의 기량이 인상적인 첫 라운드였습니다. 보통 선수비 후 공격 패턴으로 재미를 봤던 보냐스키인데요. 컨비네이션 이후에 빠지는 움직임과 반격을 끊어주는 공격으로 주전략을 저지했고 압박으로 변경하자 단발성 공격으로 타이밍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라운드 시작합니다. 선수비 이후 매섭게 쫓아가는 보냐스키. 지난 라운드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빨라진 모습입니다. 착지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로우킥을 찍어주는 보냐스키. 보통 플라잉 니킥 같은 큰 공격에는 뒤로 크게 빠지기 마련인데요.
베테랑답게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적당한 거리만 유지합니다. 2라운드에 들어서자 기어를 바짝 올린 본야스키. 훨씬 가까워진 거리이지만 달라진 압박감에 하리의 중심이 뒤로 빠집니다. 커버링 이후 라이트 훅 치고 사각 선점. 그럼에도 미들킥으로 따라가는 하리. 로우킥 파워를 위해 오른발을 휘저어주면서도 금세 커버를 올리는 탄탄한 기본기입니다. 공격 하나하나에 힘을 싣기 시작하는 본야스키. 기세에서 밀리지 않는 하리. 그러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모습이죠. 다시 끌어들이는 본야스키. 로우킥 동작 하나에도 클래스가 느껴지는데요. 임팩트와 동시에 턱을 숙여 카운터에 대비하고 따라오는 커버링으로 후속타까지 방어하는 완벽한 로우킥입니다. 또한 파워를 위해 위에서 내려 찍는 궤도가 아니라 발목 안쪽을 활용해 직선으로 올림으로써 빠른 회수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부지런히 타이밍을 끊어봐도 뒤로 밀려나지 않는 본야스키. 앞손에는 오로지 로우킥으로만 반응합니다. 두터운 11자 가드에 가로를 공략하는 하리. 굳건히 전진하는 본야스키. 코너에 몰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뚫리지 않는 본야스키의 방벽. 어퍼컷까지 섞어보지만 모조리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허를 찌르는 하이킥. 이렇게 한 팔로 막을 경우에는 데미지가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를 악물고 돌진하는 하리의 투지가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거친 공세가 지속되면서 조금씩 한계가 나타나는 하리. 자꾸만 링줄을 등지게 되고 펀치 하나에도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자 더욱 확실하게 몰아치는 본야스키. 흐름을 뒤집으려는 하리의 심리가 무리한 뒤돌려차기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1, 2, 3 로우킥. 기본적인 컨비네이션에도 강약 조절이 돋보입니다. 레프트 훅 3연타에 이은 로우킥. 앞서 깔아준 훅 로우를 예상한 하리가 킥 체크를 위해 다리를 들었지만 이를 이용해서 타이밍을 속이는 멋진 테크닉입니다. 그야말로 챔피언의 품격을 보여주는 본야스키. 어느새 마침표를 찍는 주체가 뒤바뀌고 단발에 힘을 실어보지만 양팔로 정확하게 막아냅니다. 바디 스트레이트 이후 훅에 걸리는 하리. 펀치가 닿지 않는 거리로 빠졌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디 페이크 주고 어퍼컷. 가드 치운 다음 사각으로 빠져서 스트레이트. 현대 MMA에나 등장할 법한 고난이도의 테크닉입니다. 그럼에도 말려들지 않고 냉정하게 로우킥만 때려주는 본야스키. 밸런스가 무너진 순간에도 가드가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요.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어하는 하리이지만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전진을 멈출 방법이 없는 하리. 어퍼컷을 정확히 예상한 오버훅.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다면 그대로 끝날 뻔했습니다. 앞다리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하리. 이 와중에도 투지만은 꺾이지 않고 자동으로 나오는 듯한 컨비네이션에서 상당한 연습량이 전해집니다. 2라운드에 비해 템포를 낮추는 대신 약점만 공략하는 본야스키. 데미지를 감지한 본야스키. 오버훅에 이은 레프트 훅. 보통 높은 스탠스가 주인 본야스키에게 쉽게 볼 수 없는 동작입니다. 그만큼 KO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그러다가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야스키의 무서움입니다. 이제는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 하리. 무리하지 않는 본야스키. 절대로 변수를 주지 않습니다. 약간의 기색만 보여도 수비에 집중하는 본야스키. 마지막 힘을 짜낸 공격까지 철저하게 막아내면서 2대0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경기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본야스키의 노련한 운영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1라운드를 내주는 대신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으며 체력을 보존했고 2라운드부터는 체력 차이를 이용해서 보다 강한 공세를 펼칠 수 있었죠. 하리 역시 나름 탄탄한 방어력을 보여줬지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1라운드처럼 움직임을 봉쇄하는 공격들이 나오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완급 조절과 약간의 전략만 더해진다면 충분히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잠재력이 나타났던 시합이었습니다. 참고로 4강전에 진출한 레미 본야스키는 피터 아츠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아쉽게 3회 월드 그랑프리 우승에는 실패하고 마는데요. 어쨌거나 우직한 베테랑과 떠오르는 신예다운 굉장히 아름다운 경기를 보여준 두 선수. 그로부터 1년 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K1 무대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8강전이 아닌 굉장히 많은 것이 걸려있는 결승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2차전에서 좀 상당히 논란이 많은 엄청난 사고가 터지고 말죠. 제롬 르 벤너와 국한 사키를 잡아낸 본야스키. 피터 아츠와 에롤 짐머맨을 꺾고 올라온 바다 하리인데요. 두 선수 모두 똑같이 5라운드를 소화한 만큼 체력 상태는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선수 월드 그랑프리 우승컵을 두고 2차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리가 복수에 성공하여 상대 전적 1대1을 만들어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과연 우승컵은 누가 가져갈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두 선수, 로우킥으로 상대의 반응을 체크합니다. 뒷발을 고정시킨 채로 끌어들이는 본야스키. 하리 역시 섣부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1차전과 달리 천천히 풀어보는 바다 하리. 사각을 먹으며 잽을 치고 반격에 대비해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집중력 있게 노려보는 본야스키. 강력한 스위치 미들킥. 하리의 주특기 중 하나이죠. 1, 2, 3 로우킥까지 정확도와 임팩트가 모두 향상된 바다 하리. 손을 완전히 틀어넣는 잽. 두터운 가드 사이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야스키의 턴이 오자 발동이 걸리기 전에 사이드 스텝으로 빠져버리는데요. 상대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다려보는 본야스키. 여기서 힘을 빼놓고 싶지만 예상외로 공격을 아끼는 하리입니다. 컨비네이션이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퍼부어버리는 하리. 턴 싸움을 좋아하는 본야스키의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벌써부터 기어를 올리는 본야스키. 동적인 스텝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입니다. 튀어나가는 레프트 훅, 이어지는 플라잉 하이킥. 그대로 KO로 끝날 뻔한 상황에서 불행 중 다행으로 비껴나갑니다. 충분히 쉬고 일어나지만 데미지가 상당해 보이는 하리. 기회를 잡은 본야스키. 그러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체로는 페인트를 주면서도 조금씩 물러서고 있는 본야스키. 예비 동작 없는 하리의 잽이 이번 시합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들어갈 듯 하다가도 기색이 보이는 순간 황급하게 빠져버리는 본야스키. 수싸움이 치열한 두 선수. 신경질적인 하리의 러쉬. 공이 울린 다음에도 기어코 두 방을 더 때리고 마칩니다. 1라운드 주요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리의 잽을 확인하고 사각으로 빠지면서 레프트 오버핸드를 날렸는데요. 뒤로 크게 밀려났던 하리였으나 상체가 펴지면서 시야가 넓어진 것이 오히려 플라잉 하이킥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게가 앞으로 크게 실리는 오버핸드를 던진 다음 금방 중심을 잡아서 뛰어오른다는 것은 웬만한 탄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동작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본야스키가 플라잉 젠틀맨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라운드 시작합니다. 다시 끌어들이는 스텝으로 출발하는 본야스키. 잽을 미끼로 주고 뒷손부터 시작하는 하리. 빗나가는 플라잉 니킥. 하리의 공격이 멈추지 않습니다. 갑자기 치열하게 부딪히는 두 선수. 끝까지 받아치는 하리.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코너로 몰아넣는 하리. 어퍼에 이은 스트레이트까지. 점프하는 순간 카운터 로킥. 테이크다운으로 이어지고 파운딩 두 방에 이어 스탬핑이라는 최악의 반칙 플레이가 탄생합니다. 흥분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날뛰는 하리. 그야말로 날벼락에 얻어맞은 본야스키.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요. 너무나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반칙 공격에 결국 레드카드를 꺼내듭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리가 스트레이트를 마치면서 타이밍을 잡았고 템포를 늦추지 않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킥캐치에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은 킥복싱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무슨 이유인지 파운딩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머리를 밟아버리는 길거리 싸움 같은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물론 1라운드에 다운을 당하기는 했지만 2라운드부터 너무나 잘 풀어가던 하리였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는데요. 사실 바다 하리는 링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좀 욱하는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폭력 사건에 자주 휘말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또 바다 하리가 약물로도 걸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좀 이 부작용으로 인해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월드 그랑프리 결승전이라는 K1 최대의 무대에서 전무후무한 반칙을 저질러버린 하리. 우승한 본야스키나 반칙 패한 바다 하리나 모두 찝찝할 수밖에 없는 승부였습니다. 참고로 1호부터 2년 뒤 하리는 헤스디 거지스와의 경기에서 본야스키전과 매우 비슷한 반칙을 또다시 저질렀으며 이후에도 경기 중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하리 역시 자신의 돌발 행동에 대해 속마음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언제나 마음 한켠에는 폭발할 것 같은 폭력성이 꿈틀대며 자신도 이를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레미 본야스키와 바다 하리의 1, 2차전 함께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1차전 패배 이후 분명히 많은 것을 보완했고 또 이번 경기를 위해서 상당히 칼을 열심히 간 게 티가 나는 그런 바다 하리였는데요. 하필이면 경기가 뜨거워지고 있고 또 팽팽해지려고 하던 찰나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돌발 행동을 하면서 다 말아먹은 게 좀 아쉽네요.
아마 바다하리의 인성이 본야스케 인성의 절반만 따라갔어도 훨씬 더 롱런하고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조만간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